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럽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 친구 3명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돈도 많이 챙기지 않아서 털리면 개쪽 국제미아가 되는 신세였죠. 스위스 알프스 산을 전철 같은 걸로 타고 올라가 구경도 하고 큼지막한 소시지들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위스를 돌고 프랑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기차랑은 다르게 좌석이 길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복도 하나의 옆에 좌석 하나가 있습니다. 좌석이 아니라 방이라고 해야겠군요. 문도 있고 방 같으니까요. 저희는 기차에 올랐다 저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웬 이쁘장한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동양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짐을 풀고 앉으니 그 여자분께서 Can you speak English? 이러시더군요. 친구 중에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있어서 그 여자분이랑 뭐라 설라설라 했어요. 여자분께서는 자기가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어느새 애가 어둑어둑지더군요. 저희는 프랑스에서 내려 맛있는 것을 먹는 상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떠드는 줄 알고 욕하면서 눈을 떴죠.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중국인 여자분께서 부엌칼을 가지고 제 친구 한 명을 찌르려고 하며 중국어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일어나서 돌려차기로 그 여자분의 뒤통수를 날리고 재빨리 우리 방의 문을 열어 밖으로 걷어찬 뒤 안에서 걸어 잠궜습니다. 친구는 이미 허벅지에 칼을 맞아 피가 흥건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분이 저희 가방을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꺼내 자기 가방에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는 창가 쪽에 앉아 완전히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려고 했었다는군요. 몸을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잠을 자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친구가 당신 지금 뭐하냐고 영어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중국어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뒤에 손을 집어넣더니 칼을 꺼내서 막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깨어난 거죠. 나머지 자고 있는 한 명을 깨워서 짐 챙기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 중국인 여자가 일어나서 그 방문의 창 사이로 우리를 쏘아보며 주먹으로 막 쳤어요. 저희는 당장 승무원 호출기를 눌러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여자를 잡아서 프랑스에 도착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한테 조사받을 때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았대더군요. 제 친구는 칼까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프랑스 경찰이 그러던데 한국인 배낭여행객들을 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배낭여행객들이 어리숙하고 또 한국 물건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몰려간대요. 저희는 재수없어서 그 친구 치료할 때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친구가 겪었던 실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2001년인가 그쯤이겠네요. 고등학교 때 4명이서 같이 몰려다니곤 했었는데 한창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더랬죠. 저는 일반기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실기실과 수업받는 곳은 건물이 달랐기 때문에 실기실이 있는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친한 4명의 무리 중 한 명과 단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실기 시간이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두워진 밖에 있다 보니 그런 걸지도. 저희 학교는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런지 쉽게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죠.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조금 친했던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귀신을 자주 보고 분신사바 같은 것을 하면 쉽게 흡입이 되는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번 분신사바를 하면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고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나 제 친구는 호기심이 많은 나머지 그 아이에게 오늘 방과 후에 같이 분신사바를 해보자고 부탁했었다더군요. 처음엔 그 아이는 거절했지만 제 친구가 하도 졸라서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둘이 남게 되었대요. 둘이 빨간 펜을 사이에 두고 한 손씩 붙잡은 상태로 제 친구가 그 아이는 귀신을 불렀다더군요. 신기하게도 자기 의지가 아닌데 친구 말로는 정말 움직였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귀신에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는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실에 지금 귀신이 몇 명 있나요? 종이 위에 48이라는 숫자가 쓰여지더랍니다. 제 친구는 그런 거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와 같이 학교에서 나왔대요. 근데 제 친구가 집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 교실의 인원은 50명, 책걸상 50개. 제 친구와 그 아이를 제외한 책걸상 공간에 세 번째 이야기, 대추나무의 저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집과 담을 공유하는 옆집이 있습니다. 각각 담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집 사이에 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는 옆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옆집 마당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추나무가 참 커서 보기도 좋고 대추도 많이 열려서 아버지네도 많이 따먹고 그러셨다는데 정작 옆집 딸이 밤에 대추나무가 창호지 문에 비치는 모습이 꼭 사람이 손 흔드는 것 같아서 무섭다며 저것 좀 베어버리자고 했답니다. 옆집 부모님께선 별걸 다 신경 쓴다며 반대하셨지만 딸이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자 결국 대추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옆집 소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새남매였는데 큰 오빠는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고 막내 동생은 실수로 집에 있던 농약을 마셔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밖에 남지 않았고 갑자기 온 식구가 급사를 맞으니 동네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입을 것도 가져다가 주고 해서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읍내 아주머니 한 분께서 부침개를 해서 가져다가 준다고 집에 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얘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이 조용하더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얘가 어느 갔나 싶어 방문을 열어봤는데 방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방이라서 깨끗하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게 생각나신 거죠. 아주머니께서 급히 이장댁에 가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애를 보신 분은 빨리 연락해달라고 말이죠. 이윽고 동네는 발칵 뒤집히고 밤이 늦도록 여자애를 본 사람이 없어서 동네 사람 모두가 흩어져서 여자애를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네 주변, 논, 밭, 인근 야산 등등 갈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지만 여자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동네 사람들은 여자애를 찾았는데 동네에는 곡교천이란 냇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해서 직하라천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넓고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곡교천 근처에서 여자애의 신발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곡교천으로 가서 지금에 비해 그리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엔 근처에서 가장 큰 냇가였기에 강 양쪽 끝까지 스크럼을 짜서 여자애를 찾으려 했답니다. 신발이 있던 곳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훑어 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이쿠하면서 주저앉더랍니다. 스크럼을 짰으니 다 같이 넘어질 뻔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조심하라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덜덜 떨면서 내 아래 있어. 내가 밟았어. 시체를 건져보니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물고기들이 뜯어먹었는지 피부가 너덜너덜하고 눈도 파여서 덜렁덜렁하니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시체를 보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계속 토하셨답니다. 시체를 밟은 사람은 더 했지 않을까 합니다. 여하튼 딸까지 죽어서 동네 사람들은 그게 대추나무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만났다. 이 이야기는 제가 10살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의 외가댁은 외삼촌이 5명 어머니의 한 분까지 윤남매입니다. 그분 중 셋째 외삼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외삼촌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체격도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는 체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시던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안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농약을 드신 거죠. 집 마당에 쓰러져 있던 삼촌을 가족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 급히 위세척을 하여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가시고 저와 누나 둘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외할머니 댁은 3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은 외할머니 방,
한 방은 손님 방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방은 창고로 사용하였고요. 꿈의 밖은 깜깜한 밤이었고 저와 셋째 외삼촌은 아버지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맘에 외삼촌이 많이 좋아지셔서 외가 댁에 오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기익 열리더니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남자가 들어와 외삼촌 옆에 서서 삼촌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위에서 엄청난 압박에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맘에도 그것이 너무 불길하여 외삼촌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 짓누르는 힘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제 옆에 주무시는 아버지를 불러도 보았지만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버둥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 검은 도포를 입고 있는 남자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뒷덜미를 낚아 채어서 뒤로 나뒹굴러졌는데 그 순간 그 검정 도포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그 순간의 오싹함이라 지금도 간혹 생각납니다. 입은 양옆 귀까지 찢어져 있고 눈은 검게 그을리고 삿갓을 눌러 쓴 그것은 틀림없이 저승사자였습니다. 그 당시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승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뒷덜미를 잡아 끌었던 분은 바로 셋째 외삼촌이셨습니다. 저는 뒤로 나뒹굴어지고 삼촌은 그 저승사자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는데 그런 꿈을 꾸었으니 그 당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동안 부모님과 같이 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꿈을 꾸고 정확히 3일 뒤 저의 셋째 외삼촌 자살을 결심하여 입원하고 위기를 넘기신 줄 알았던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삼촌이 만약 저를 밀어내지 않으셔서 꿈에 같이 따라갔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